자, 반갑습니다. 이제 9월. 저는 서운하네. 8월이 지나니까. 뭐, 마음적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참 빠르다. 2025년 9월입니다. 시작을 월요 클래스와 함께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로코예요, 모로코. 막 꿈만 부풀어 맨날 월요 클래스 할 때마다 나라를 어디를 할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평야처럼 평온한 그림, 어떤 날은 도시의 화려함, 그때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중에는 한 나라를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양한 나라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주제를 조금 잡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컬러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색채를 변형한 건가 이럴 정도로 강해서, 가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진 속에서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싶어서 또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진짜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구도가 좋아서 그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자체가 좋은 거를 그림으로 바꿨을 때도 좋은 작품이 되는 게 많으니까, 구도랑 색채랑 이런 것들을 안배가 잘 되어진 것을 보고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교재를 갖고 왔어요. 이 파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색상들이 있고, 우리가 잘 쓰는 그 울트라머린 색깔, 그 다음에 보랏빛 섞인 거,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제 조금 더 밝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프린터가 이제 제가 화실에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진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제 스케치를 조금 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스케치하는 것도 보여드리는 게 공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다 말았어요. 좀 아까 하다가.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 지금 제가 지우개를 꺼내진 않았는데, 얘네들이 완전 현대식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오돌도돌하게 살짝씩은 자연스러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문짝이 있어요, 속에. 실제로는 사진에서도 흐리고 안 보이는데 그림 자체에서도 너무 정확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그림을 그릴 때 저도 그리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나도 해보고 싶다,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성향이라는 게 생겨요. 처음엔 없다가 생기는데 선을 안 끄죠. 안 끌고 갖고 가요, 계속. 그거를 흐름을 잡는 연습도 되고, 나중에는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연습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말하는 감각적인 선을 쓰게 되는 그 때가 오는데, 자꾸 일부러 손을 떼지 않고 선을 이어 보려고 선생님들이 의지적으로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다가 보면 이제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면 따라 할 수도 있는 건데, 중간에 동글배기 하듯이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점을 긋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는 일부러 막 그런다기보다 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다, 꺾어져야겠다, 흐름을 한 번씩 잡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형태를 잡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별무늬도 있고 모양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무늬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흐렸고 여기서는 살짝 강했어요.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손이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부러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하면 색칠도 정확하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꽉 차게 하는 방법에서는 선택적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느낌이 좀 내추럴하잖아요. 이제 막 이게 유리창이 많거나 최신의 건물들이 아니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와 같은 경우 뭐 간격이 좀 다르면 어때?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림도 그리면서도 스스로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형태를 잡아갈 때 조금 생각을 하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오늘은 제가 평분,
납작붓을 평붓이라고도 하는데 평붓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좀 배웠다 하는데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숙련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더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재료를 바꿀 때나 아니면 하는 방법을 바꿀 때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눈여겨 보셨다가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하면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게 그림을 계속 즐겁게 그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강약, 강약. 선이 이어져도 흐렸다가 진해졌다가 우리는 착착착착착착 이게 여러 번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번 하는 선을 조금 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선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 모양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면인데 여기서는 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선과 면 그리고 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부분마다 있다는 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면에서 색채가 뚝뚝뚝 끊어지는 색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강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샤프펜으로 얇은 걸로 하니까 그걸 강조하진 않고 나중에 채색을 다 하고 나서 펜으로 한번 강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너무 진하게 하면 너무 무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탄력 있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선은 따로 연습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이런 거 할 때 또 연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부러라도 좀 찌글찌글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반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다가 얘가 가운데로 안 오고 옆으로 갔죠? 이러면 어때요? 우리 여원쌤 큰일 날 일이지. 괜찮아요? 이 건물 느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지우개를 조금 덜 쓰려고 노력을 하시고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자꾸 나한테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조금 재밌게 하려면 쿵짝쿵짝 되듯이 강약강약 너무 반듯하게 간격을 너무 일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중간에 조금 멈췄다가 조금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기와가 이제 오래될수록 조금씩 비틀어질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림자가 강하게 있는데 여기서 그림자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문 속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 해주고 여기는 색채가 진해요. 근데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그림이 너무 어두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 이럴 때 꺾어진 계단 그런 거는 살짝 더 조금 보여지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보다 자꾸 그림으로 변환했을 때 어떤 것은 조금 땡겨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조금 생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사람을 넣어도 좋고 여기서 사람이 주제가 아니라서 그냥 빼려고 해요. 사람을 넣을 때는 이제 그 대비로 해야 되니까 되게 작아지겠죠. 여기서는 울퉁불퉁한 이런 질감들이 있는데 연필로는 굳이 스케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붓으로 하실 때 이제 그런 부수적인 거는 하셔도 될 거예요. 요거 보세요. 이 가운데 동그라미 있고 네모 있어요. 근데 네모 살짝 해주고 살짝 이제 손을 쓰는 방법들 그것을 이제 평상시에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한 번씩 조금 바꿔보는 거 그게 바꾼다기보다도 더 덧붙여지고 습관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성향을 갖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보태어서 선생님들 거로 만드시면 그림에 조금 더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림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에서 색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산이 있어요. 지금 멀리 있는데 황토색이 강하고 산의 색깔도 강해요. 그리고 하늘은 더 진해요. 이 사진상으로도 컬러가 대비되니까 그게 딱 또렷하게 되는데 그래도 얘 집을 조금 강하게 하려면 얘네들은 좀 흐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얘도 건물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는 자연물, 얘는 인공물. 그래서 얘는 조금 흐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흐리게 들어갈 거니까 조금
먼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보세요. 자, 물을 많이 칠했어요. 근데 산하고 하늘하고 경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멀리 있는 거고 자연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을 축여서 조금 천천히 처음엔 흡수를 하고 천천히 지금 눌러서 물을 입혀줬어요.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을 원하는 대로 할 텐데 조금 더러운 색이 섞여 있으면 조금 맑게 해서 흐리게 했어요. 흐리게 했는데 위를 칠하면서 지금 살짝 밑에를 남겨줬거든요. 여기는 꽉 찼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 구름을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색으로만 칠했는데 밑에를 흐리게 한 거는 밑에 있는 산하고 경계가 되면서 섞이게끔 하려고 조금 여지를 둔 거예요. 섞여도 괜찮고 조금 남아도 괜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살짝 물을 경계를 둔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늘은 공기예요. 공기고 흩어졌다 모아졌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광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자연물 속에서도 얘는 산,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림을 색깔을 칠할 때 맑고 공기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물이 많고 물감도 적고 여기서는 색채가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물감량이 조금 더 있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비중이 똑같은 게 아니라 산하고 하늘하고 조금 다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색상을 살짝 이것처럼 변화를 주는데 또 다 같이 밑에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변화를 밑에까지 은은하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흑백으로 만약에 프린터를 한다면 위아래 얘가 더 진하게 나오겠죠.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젖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덧붙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 위에 뭐 흙이 있고 풀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더 하고 싶으실 때는 그 지금 바로 말리기 직전에 완전 말리기 직전으로 하면 얼룩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젖어 있다 생각하는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건드리게. 여기에서 조금 욕심이 난다 생각하면 이럴 때다가 물을 조금 떨어뜨리면 얘가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물 변화가 되고 수채화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때 아니면 놓쳐서 이제 안 되어지는 상황들이죠.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위에를 칠하면 얘가 이제 하늘이나 이 부분이 요만큼만 있어요. 근데 하늘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늘 한 다음에 지붕 칠하거나 위쪽을 하면 종이의 반만 젖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그래서 위에를 하고 나서는 밑에를 칠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말러가면서 또 부분적으로 칠하는 그 순서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할 건데 여기를 하면 또 번지겠죠. 그래서 바닥을 할 거예요. 바닥을 하는데 그림자는 요만큼 남겨놔야지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선생님 보면은 얘가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그림자를 신경 쓰다 보면 그림자를 분리해주고 땅을 칠하는데 그림자라는 것은 땅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나중에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백붓을 조금 사용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백붓을 사용하는데 옆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납작한 용도의 의미가 납작하게 사용하면서 똑똑똑똑 끊어지는 선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누르면서 길쭉한 터치들 똥 치면 어때? 여기도 같이 자연스러운 땅과 땅 사이니까 면적으로 활용해서 옆에 면적은 안 했는데 요럴 때는 뭐 세로로 해도 되는데 작으니까 그냥 길쭉하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건 갈라지는 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고 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색들 색깔이 뭔가 변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긴 어떤 색으로 칠하지? 요 색이 안 나오는데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전에 했던 색과 다른 색. 우리가 마음에 항상 염두할 것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사진과 달라도 된다. 빛에 따라서 색은 선택되어지는 게 다르기도 하고
이 사진에 따라서 다른 것도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자료가 온전하다, 뭐 무조건 100점짜리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조금씩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색들이 있고 작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서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다른 색상으로 좀 과감하게 하셔도 좋고, 지금 여기 있는 색들을 쓰다가 갈색이 묻어서 갈색이 묻었을 뿐이에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진 않아요. 어떨 때는 이유가 있는데 자연스럽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이라고 보면 되니까.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만약에 어떻다 했는데 나중에 깨달음이 있을 듯이 그거랑 뭐 비교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림의 이유가 때로는 필요한데 어떨 때는 그냥 그림을 위한 터치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 자, 지금 사이를 남겼어요. 왜 남겼냐? 그냥 이런 사이에다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뾰족한 걸로 붓을 다른 거를 쓰니까 이렇게 섬세함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이 면적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해보는 중이라서 그런 거를 더 보여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 찍는 방법도 응용할 수 있고요. 이 뾰족한 둥근 붓하고 다루는 것들을 조금씩 달라 보이게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랏빛이 있으니까 하얀색이라 해도 보라톤으로 살짝 섞었고요.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꺾어짐이 중요해요. 꺾어짐을 중요하고 일부러 강조하듯이 조금 진하게 했어요. 나중에 부수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옅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조금 오버스러운 강함. 그런 다음에 나중에 위에다가 추가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었을 때 그게 또렷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겁내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감성을 조금 용기 있게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넓은 면적 이제 위아래 조금 칠했으니까 얘가 말러가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할 거예요. 처음에 바로 해야지 하고선 섞어서 하다 보면 갈라짐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은 축여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는 푹 익어가는 색이 들어가고 어디는 조금 덜 섞여서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물감량을 조금 넉넉히 할 거예요. 넉넉히 하시면 색을 하다가 모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칠했는데 모자라면 다시 만들려면 또 그 색이 안 나오거든요. 파레트에다가 조금 넉넉한 색을 만들어 주시고, 자, 고여 있죠. 처음에는 고여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색을 갖다가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천천히 하면서 색깔을 입혔고 얘는 쭉 내렸어요. 그러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그게 속도의 차이. 그림에서 강약도 중요하지만 속도라는 것을 제가 가끔 말하기도 하는데 속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도까지 내기가 어렵기는 하죠. 근데 항상 생각을 그 부분까지 한다면 나중에 내가 빨리 해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가 나오죠. 자, 여기서도 오도도돌한 걸 유지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랏빛을 할 차례. 보랏빛인데 이 울트라머린색하고 이렇게 색깔이 뭐가 나왔네. 그래도 괜찮아요. 벽에서는 오묘한 색들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색이 나와도 괜찮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상 안 괜찮은 게 어딨어. 다 괜찮고 그 안에서 또 공부되고 도움되고 더 나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밑칠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이쁘게 된 것이고, 여기까지가 얘는 돼 있는데 여기 흐르면 어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서 기본 베이스는 진한 거보다도 연보랏빛이 베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린 빛깔을 먼저 해주시고, 지금 젖어 있으니까 물이 유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칠한 거를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다가 먼저 칠해놓고 그 다음에 진한 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다 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지금만 봐도 막 이쁘죠. 그리고 대리 만족처럼
또 부드럽게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참 보기 좋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감량을 조금 찐득하게 하고 울트라머린 색깔도 섞어보기도 하고, 어떤 딱 정확한 저색의 보라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빛깔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진해 보이죠? 근데 또 마르면 또 흐려져요.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예상과 내 손과 일치하는 것들이 이제 가까워질 때 원하는 그림들을 또 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눌렀다 뺐어요. 그냥 쓱 바른 게 아니라 눌렀다 빼는 거.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조금 더 번짐이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죠? 한 번에 쓱 하는 거하고 꾹 눌렀다 빼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반듯한 거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만 깔끔하게 하면 또 다른 거가 되고, 조금 더 과감한 걸 원할 때는 싹 조금 빠르게 한 거죠. 지금 빠르게. 떨릴 때 그거를 조금 참고 하셔야 되는 방법. 전신주가 아니고 선 같은 거는 나중에, 지금은 그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중에 그거는 따로 선을 긋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어두운 부분이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럴 땐 어둡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둡게 해놓고 속에 약간 붉은 빛깔이 보이죠? 지금 거꾸로 어두운 빛깔 중에 물감량만 조금 진하게 해서, 우리가 형태를 또렷하게 해야 된다는 뭔가 강박처럼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림으로서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번짐으로만 조금 표현해도 아, 속에 뭔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스케치하고 좀 벗어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림을 잡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모양이 또렷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말러가는 과정에 물로 표현을 점점점 모양을 내면서 그럴싸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선이 강조가 됐는데 선으로 조금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붓으로만 표현하면서 모양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또 보여드리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게 어렵다면 다시 색깔을 입히시면 또 되는 거고, 수준을 많이 올려놔야 또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일 때 다르고. 이럴 때 이제 물감을 튀기기가 하고 싶은데 너무 가까이 하는 것보다 조금 얇은 번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만 물에 손톱에 조금만 있게 해가지고 변화를 주고, 얘 속에 있는 그림자가 진하죠? 얘는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건 바짝 마른 다음에 나중에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조금 포인트로 살려서 세밀한 거는 살려주기. 그러면 딱 그 부분이 무슨 모양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되니까, 얘하고 입장은 달라요. 얘는 속으로 들어가 있고 조금 작은 형태를 가진 것들이고, 얘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형태를 조금 살려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잡고 색채를 다 강조하는 방법이고, 얘도 얘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얘보다는 흐려질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마무리해 놓겠습니다.